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원숙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특별한 강의를, 어떤 강의 수에 넣지 않고 좀 특별하게 강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조금 부족한 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론 나중에 어떤 기초적인 부분은 좀 강의를 다시 하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시험에도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뭐라고 그럴까 그 조금 뛰어넘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림을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죠? 이게 무슨 그림 같나요? 오늘 내용 설명할 것은요, 우리나라 어떤 그림으로 본 어떤 풍수지리라든지 또는 어떤 입지론, 사실은 풍수지리는 사실 입지론이죠. 그죠? 입지론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림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조원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시험에도 옛그림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옛그림을 가지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라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답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지금 이거는요,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요. 어, 어떤 내용을 보면 제가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풍수지리, 우리나라의 어떤 풍수지리라는 것은요, 그 이중안에 이중안에 일단 택리지에서 나오죠, 그죠? 그리고 양택론이 실려 있는 거는 복거총론이라는 것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풍수지리의 어떤 대표적인 책들은요, 이수광의 지붕요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이제 산림경제도요, 우리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어떤 임원 16지, 그리고 임원경제지, 우리가 어떤 수목에 관한 내용 같지만 실제로 풍수지리에 관한 내용들이 특히 임원경제지에는 많이 실려가 있죠. 자, 그리고 어쨌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중안의 택리지가 아무래도 풍수, 지리, 복고, 총론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책이 뭐 중학생을 위한 그 이종환의 택리지라는 책도 있으니까 쉽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정도 한번 보시면 조금 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보지 마시고 이런 책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겠죠. 자, 오늘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풍수지리, 물론 우리가 그 그림을 사례로 본에 지금 하기 위해서 어떤 전초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의 어떤 지리적 여건, 그죠? 우리나라는요, 그 형이상적인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내가산, 외가산 해서 이렇게 앞에 뒤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산 해서 한양의 엣지는 내가산에 위치하죠, 그죠? 내가산에 위치를 한다라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뭐라고 하죠? 연화 부동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이런 것은요. 실제로 물론 이제 그 형태를 닮아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아무리 봐도 안 닮았어요. 그 연꽃이 또는 부용동,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용동 같은 경우는 연꽃이 떠 있는 모습이다 이럴 때 지도를 보면 좀 그렇게 느끼지긴 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북이가 뭐쩌고 저쩌고 옥녀탕금형이라든지 옥녀가 그 가야금을 금은고입니까? 금은고를 타는 모습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아무리 위성 지도로 봐도 그렇게 안 느껴지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지리는요,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추상적인 대상이죠. 추상적으로 표현한 방법이고요. 어,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이런 지리적인 여건이라는 것이 이중안의 어떤 택리지를 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수강의 지붕 누수를 봐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통풍입니다. 통풍과 그다음에 물의 관계죠. 그리고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가 물은 음식하고 관계가 되고요. 음식과 그다음에 통풍은요 또 건강하고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과 건강하고 좋은 음식, 깨끗한 물에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은 몸이 건강해지고, 그다음 결국은 자연 조건이죠. 통풍이라든지 이런 자연 조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근본 도리를 다한다, 인간의 예를 갖춘다라는 어떤 근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방예의지고 이렇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통풍이라든지 지리적인 여건 하면서 토지에, 원래는 토지에서 이익을 취한다는 거죠. 토지에서 이익을 취해서 가장 좋은 건강을 택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예를 취한다. 인간의 근본인 예를 취한다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중안에 양택 삼론 이렇게 들어가면요, 결국은 이제 또 지리에 이제 상태가 들어가면 산수, 그다음에 생리, 지리가 결국은 이렇게 인간의 근본이라 했으니까, 그죠? 산수, 생리, 지리가 인간의 어떠한 성품을 좌우하게 되더라. 성품이나 성질을 결국은 좌우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충청도 사람은 느긋하다, 뭐 이런 것은 아무래도 논이 아주 넓잖아요, 그죠? 한밭 이런 단어가 큰 한내들인가요? 한밭 이런 것은 전부 다 큰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전라도라든지 이런 그 넓은 토지를 가진 곳은 실제로 성격이 느긋한 것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풍류를 즐기게 되죠. 먹는 것이 풍부하니까, 그죠? 근데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성격이 먹는 것이 먹거리가 풍부하지 못하고 하니까 좀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구려 시대 사람들은 저 위에 살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굉장히 기질이 강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산수와 생리와 지리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성품이 좌우되더라라는 것이 가장 어떠한 자연의 어떤 조건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장으로 넘기는 것보다 조금 지웁시다. 그래서 이제 풍소질이라는 그런 의미가 실제로 추상적으로 어떤 형태, 산수의 어떤 형태를 딴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너무 우리가 치우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어차피 혈자리라는 개념이요, 잘 모른대요. 뭐 우리가 뭐 산 어쩌고 저쩌고 해서 혈자리다 이러는데, 뭐 정말 혈자리라는 것이 어딘지 알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풍수가도 이 혈자리를 잡지를 못한답니다. 뭐 그랬으면 지가 잡겠죠, 그죠? 안 그럴까요?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어떤 들과 그다음에 앞에 터여 있고, 그다음에 북서풍을 막아주고, 앞에 남동풍이 불고 신선한 바람, 지금 말하면 바람길이겠죠. 그래서 그 물을 잘 얻을 수 있고 겨울에 한 풍을 막아줄 수 있는 그 길, 그 어디인가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게 이제 현대 풍수로 바뀌어서 음과 양의 조화로, 음과 양의 조화로 옮겨진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어떤 도로는 양으로 따져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더 나아가서는 현대풍수해서 아파트에 이렇게 또 연결을 하게 되죠. 그런 것 보면 과연 뭐 풍수라는 개념이 뭐 크든 작든 어디엔가 어떠한 길한 곳은 있다는 거겠죠. 그죠? 뭐 내가 있는 곳이 건강한 곳은 다 풍수적으로 좋은 길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뭐 동양적인 철학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만은 굳이 그런 걸 따져가면서 살 필요 있을까요? 내가 살기 좋고 느낌이 좋으면은 다 좋은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어,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막 치우쳐서 학문적으로 막 이렇게 이것저것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도 기본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다 정도는 아는 게 우리가 일단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앞에 이제 이중안의 택리지를 잠깐 이제 또 설명을 해보면요. 일단 대문과 어떤 대문하고 이제 이중안의 양택 삼요죠. 그죠? 양택 삼요결이라고 하죠.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세계를 중요하게 결정하는 거랬죠. 좋은 집안에 가니까 양택, 그러니까 음택은 죽은 자의 집이고 양택은 산자의 집이죠. 그죠? 세계를 결정하는 것은 대문이라는 거죠. 대문하고 침실, 그다음에 부엌입니다. 그래서 음식하고의 관계, 잠 잘 자고 잘 먹고 라고 하면 좋은 집이겠죠. 자, 그랬는데 자, 잘 따져보면요. 우리가 이게 전부 다 통풍하고의 관계예요. 그래서 부엌은 대체로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은요. 빛이요. 이거는 과학이에요. 빛이 아주 해가 질 때 아주 일정한 온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서쪽에는 부패가 잘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부엌이 서쪽에 가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침실은 주로 남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풍하고의 관계인데, 그래서 대문하고 침실하고 부엌, 뭐, 그래서 뭐, 여기 두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살끼고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개가 관계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주택의 특징이요. 여기가 대문, 이제 대문도 많아요. 여기도 문 있고, 여기도 문이 있고요. 뭐 서술대문, 뭐 중문, 어쩌고 저쩌고 문이 있습니다. 근데 주대문에서 바라봤을 때, 주대문이 바람의 통로의 개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대문의 관계는요, 방하고 일직선에 놓지는 않습니다. 정말해서 이게 침실, 그죠? 각각 침실이고 여기가 대청마루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람이 직접 통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람이 통하는 길이에요. 바람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람이 통하는 곳에 침실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에요. 결국은 통풍 관계죠. 그죠? 통풍이 잘 되는 곳. 그 다음에 우리가 서쪽에, 여기 이제 바라보면 서쪽이죠. 서쪽에 우리가 북서쪽에 이제 개념이죠. 부엌을 두는 경우죠. 그래서 앞마당 쪽이 대체로 보면 이쪽 편에 있게 되죠. 그래서 부엌에 우리가 두게 되고, 뭐 부엌과 그 다음에 화장실은 일직선, 화장실도 서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패가 되지 말라고. 그래서 부엌과 입구는 일직선을 두지 마라 하는 이런 내용이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부엌의 문과 화장실의 문, 통시 문, 그때는 문이 있었나? 그래서 일직선 두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가장 통풍의 개념 그리고 건강한 음식의 개념에 저는 간에서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해야 되는 이제 그림 또 보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사례를 이제 그림을 나중에 볼 건데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 이제 그림을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옛날 그림은요. 표현 기법이 있어요.
표현의 어떤 기법을 보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평면 배치 도법이 있어요. 평면 배치 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화적 기법이라고 그러죠. 지금의 어떤 그림 같은 거, 그죠? 회화적 표현 기법, 회화적 표현 기법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평면 배치 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등각 투상 도법이 있습니다. 등각 투상 도법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등각 30도 각도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등각 투상 도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로 궁궐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면 전개 도법이 있습니다. 사면 전개 도법. 이런 것은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그림을 한 번씩 다 봤어요. 건물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화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시점을 달리했다는 거죠. 이런 건 주로 어디다 나오느냐면요, 어떤 문, 경복궁의 어떤 월문, 뭐 무문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런 문을 나타낼 때, 우리가 문을 나타낼 때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요렇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그다음에 북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면으로 보니까 그죠? 이런 표현을 한 거는 사면 전개도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별서라든지 이런 표현은요, 주로 평면 배치도법이고요. 궁궐은 등각 추상도법인데 특히 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앞에 뭐 그런 문들이 있죠. 용문, 그죠? 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무문, 문무, 문문이 있고요. 무문이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로 사면 전개도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우리가 옛 그림을 보는 방법이고요. 실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좋은 기법이,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 물을 어떻게 이용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냥 뭐 이렇게 저렇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옛 그림이 사실은 이게 옛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표현된 기법이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정도는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 한 강 끝내고요. 그림을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강의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